네, 다음 뉴스는 저는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과 관련된 누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임명했는가 관련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성국이 추천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의도입니까? 장동혁 당대표가 고성국 유튜버한테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프레임을 만들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타도어다,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성국이 이정현을 추천했다? 새빨간 가짜뉴스입니다. 제가 취재해온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장동혁이 호남 확장 카드를 위해서 이정현을 낙점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종편 토크쇼를 봤는데 뭐 토크쇼 이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방 여러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종편 토크쇼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언론인, 고참 언론인이죠.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정현 위원장을, 공관위원장을 누가 추천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또 뭐 설깃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성국이에요, 고성국. 뭐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 또 이제 비웃듯이 웃는 거예요. 그렇지, 고성국에 휘둘리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이정현 위원장의 추천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저도 취재하는 기자니까. 네. 그런데 제가 취재한 것과 너무 다른 내용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게 TV 화면을 통해서 종편 그 토크쇼, 정치 토크쇼 화면을 통해서 나가는 걸 보고 거기 고성국 사진도 뭐 갑자기 입혀놓고 난리가 났어요.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언론인은 뭐 이러고 있고, 주변에서 그러면 그렇지, 뭐 장동혁이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막, 참 세상에 이게 가짜뉴스가 저렇게 그 국민의식을 마비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그 타임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서 바로 아까 제가 꼭지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자회견입니다. 당쇄신한 기자회견이죠. 소위 이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저륜과 관련된 윤석열과 관련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미래를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 기자회견에서 이 당의 3대 축, 외연 확장을 위한 3대 축 얘기를 합니다. 청년, 노당, 노동, 호남. 기존의 보수정당 국민의힘, 그 이전의 보수정당의 전신들은 바로 이 세 개의 축이 약했다. 청년 2030에 약했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약했고, 재벌을 비호한다 이런 얘기만 듣고 그랬다. 그리고 특히 또 호남 진출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아예 방관하거나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청년, 노동, 호남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월 7일 얘기고요. 그리고 2월 5일 날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고뇌 끝에 이정현 전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지금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전신쯤 되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새누리당, 이게 당대표를 지냈죠. 이정현 전 대표를 광주 전남 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청년, 노동, 호남 3축 중에서 호남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구상한 특별위원회가 바로 광주 전남 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위원장을 누구나 칠까 하다가 바로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 3선을 한 대단한 일이죠. 이것도 보수정당에서 호남 출신의 국회의원 3선, 이정현 전 의원 전 대표를 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힙니다. 그때 이정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받으면서 그래, 내가 호남 출신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이현장 위원장에게 정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 그래도 당 대표를, 보수정당의 대표를까지 지낸 인물이 한낱 일개 정당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저렇게 with pleasure, 예, 기꺼이 받는구나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각별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2월 5일에 일이었고요. 그리고 그 어간에, 그 밑에 있는 건 2월 5일의 일은 아니었고, 그 어간에 저 국민의힘 기획국이, 당 사무처죠. 기획국이 주도해서 그 2월 초쯤이 됩니다. 이게 2월 5일 그 어간인데,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한 몇 사람을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자기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이정현 위원장, 특히 광주 전남 미래산업 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정현 위원장이 정말 당대표까지 지냈고 또 그 어려운 호남에서 선거를 정말 잘 치렀고 이것을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낙점을 합니다. 그리고 수차례 권유를 하는데 이정현 전 위원장이 그 제안을 사실 2번, 3번을 고사를 합니다. 나보다 더 적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정현 위원장이 일부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추천까지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고집을 부리죠.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정현 선배께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정현 위원장이 몇 가지 조건을 달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공관위원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일을 무조건 따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자기가 맞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정현 위원장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2월 받고 나서 2월 11일 장동혁이 이정현과 함께 나주를 방문합니다. 예, 전남 나주를 방문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같이 방문을 해요. 이것이 호남 또 외연 확장, 호남 확장 전략의 하나입니다.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전 대표, 지금의 광주 전남 미래산업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동하고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정현을 공관위원장에 추천을 합니다. 이 맥락이 제가 알고 있는 타임라인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여기에 고성국과 관련이 됐다? 고성국과는 제가 알기로는요, 장동혁이 지난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와서 저랑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 했습니다. 고성국에 휘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직접 물어봐 노골적으로 질문했죠. 그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까? 고성국에 연락을 자주 해요? 했더니 그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끝나고 고성국 유튜버가 주재하는 포창가 무슨 유튜브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뭐 얘기를 했던 것 이후로는 8월 말이라고 해요. 이후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전화도, 단 한 차례 밥도 먹은 적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술 마신 적도 없고 하다못해 티타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대표는 그런 문제를 거짓말하는 스타일은 못 됩니다. 사람이 뭐 이렇게 좀 약간의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모험적으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약간 이렇게 모험생 강박관념이 좀 있는 사람인데, 네. 거짓말 못 합니다. 그런데 뭘 그 고성국에 휘둘린다고 그러고 고성국이 이정현을 추천했다고 그러는지 이정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현은 친박 삼성 국회의원이죠. 예. 1958년도 개띠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출생했고, 곡성이라고 작은 이게 기초단체입니다. 순천 위에 지리산 자락에 있는 지역인데 18대 국회의원은 이제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를 합니다. 18대면 이제 2008년이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고요. 그리고 2007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2008년 2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때 2012년이죠. 2012년에 두 번째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그때 2012년 19대인데 19대 때 전남 순천 곡성 이쪽으로 해가지고 새누리당 의원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로 그냥 그 지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혁명적 역사를 씁니다.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의원이 호남 그것도 전남 땅에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신화를 썼어요. 2012년의 일입니다. 그 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근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그 어렵게 딴 국회의원 내려놓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들어가서 홍보수석, 정무수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대 2016년도 20대에 다시 전남 순천으로 출마를 해서 또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세 번째 군배지를 답니다. 이때요 새누리당 당대표가 박근혜와 각을 세웠던 김무성이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야 이정현 너 저기 그 부산 사투리를 얘기를 했겠죠. 이정현 너 거기 충남 순천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돌아오면 내 업어주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당 최고위원 석상에서 최고위원 하다 말고 이정현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이 업어주는 세레머니를 합니다. 예,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 2016년에 영남 기반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서 당대표, 호남 출신으로는 첫 번째 당대표가 됩니다.
22년도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에 나가가지고 15% 득표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2022년도에 굉장히 선거가 어려웠던 해입니다. 이미 박근혜 탄핵 이후로 지방선거에서 괴멸됐을 때입니다. 이게 보수 정당이. 이때 호남, 전남 도지사 나가서 15%를 득표를 해요. 어마어마한 득표율이죠. 네. 2024년 22대 지지난해 총선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 내 호남에 출마했던 후보 중에 최고 득표율, 최다 득표 수를 기록을 합니다.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제발 그 이정현이를 장동혁이 고성국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관위원장직에 앉혔다고 제발 좀 취재 좀 하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